경제인사이트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FOMC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아주 매파적 동결이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윤여삼 자산배분 파트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 좀 주무셨습니까?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래도 약간의 걱정은 있긴 했거든요. 남아있는 물가 때문에.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외형적으로는 또 이제 점도표 기대치를 원래 한 시장에서도 25bp 정도 상향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세게 50bp로 올렸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한 4시쯤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오셨군요. 네. 이 연준 결정 이후에 그 미국 시장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외형적인 매파는 분명히 맞고 거기에 대한 여진도 오늘 국내 증시, 국내 자금시장, 금융시장에 좀 여파는 미치고 있는데 지금 또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로 또 전환되는 그런 여파들이 있긴 한데 당장 FOMC 직후에 나왔던 반응들 놓고 보면 파월 의장이 이제 50bp 올해 이제 시장은 앞으로 잘해봐야 한 차례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정도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50bp로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좀 시장에 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근데 자신감이 솔직히 많은 기자회견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번 달이 동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추가적인 50bp 인상은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의 염려증은 있었지만 일단 금융시장 반응만 놓고 보면 그래서 장중에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금리, 달러 그리고 주식시장까지도 S&P 500 기준으로 딱 보시면 딱 보합 수준이었거든요. 처음에 50bp 인상 점도표 보자마자 좀 일제히 금리도 오르고 달러 강세, 주가도 하락했다가 그 부분들을 딱 중간 수준에 맞춰놓고 장기 금리는 오히려 또 하락하면서 그렇게 좀 적당하게 외형적인 매파이긴 하지만 우리 아직 또 시장 입장에서도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 가봐야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식의 해석들이 좀 상존하는 그런 좀 해석이 따른 회의였습니다. 항상 그 FOMC 보면은 결정 결과 금리를 인상이든 동결이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멘트에서는 조금 그거를 무마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성명서 자체 톤이 좀 도비시하면 파월 의장이 오히려 몇몇 이제 포인트 단어들로 좀 호기시하게 세게 얘기하죠. 그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5월 달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SVB 파산 이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 때도 파월 의장은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고 여러 가지로 좀 중심을 잡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발언들도 또 같이 곁들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50bp 인상 자체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강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제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번 달은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하기로 스킵, 그냥 건너뛴다. 그리고 포즈, 일시정지다. 포즈라고 하죠. 그런 용어들을 썼는데 그럼 다음 7월이 당장 이제 살아있는 회의며 거기서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는데 파월 의장이 거기서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물가와 고용 지표의 향후 6주 동안의 전진 여부와 그 상황 여부와 함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데이터 그들이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경제지표 의존적.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간다라는 정도.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발언이 모든 그 기자회견의 설명에 좀 부차적으로 좀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점도표상 9분이나 이제 50bp를 인상해야 된다. 절대 과반 이상의 다수가 그렇게 숫자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그걸 다 반영해야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흘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점도표상 그 최저금리 수준이 5.1%였는데 지금 한 5.25까지 와 있고 이것이 5.6으로 높아졌으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 5.75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 반영할 거냐 아니냐 이 논란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딱 순수한 자산이 사실 제가 주로 분석하는 채권 시장인데 요 지난주부터 약간의 인플레이션 노이즈라든지 미국 지표들이 특히나 5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양호했잖아요. 전일에 미국 물가는 또 예상보다는 헤드라인 중심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근원 물가의 끈적함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영어로 하면 스티키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약간의 리스크들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래도 시장에 뭐 아주 자극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은 주진 않았다. 그리고 경기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올해 우려했던 경착륙 여건보다는 뭐 수정 경제 전망 내용들을 놓고 보면 네.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해주고 그리고 실업률도 애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가계 고용시장 타이트함과 가계 견고함을 반영해서 실업률 전망치도 좀 낮춰줬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 여건 이런 쪽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 우려는 유동성 측면에서 분명히 부담일 수 있겠지만 실물 경제에 대한 안전성을 또 담보했다라는 점에서는 주시장 측면에서 아주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 PCI 저 도표에서도 나오듯이요. 3.6에 3.9로 높였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물가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네. 고용 지표에서도 뭔가 균열이 나타난다. 뭐 뜨겁기만 한 게 아니고 지금 확실히 균열이 나타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점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선도 금리의 반영에 있는 기대를 보면 지난 주말에는 요번 뭐 한 차례 인상 기대는 100% 녹여놓고 일부 소폭이나마 5.5까지 기대를 높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오히려 7월, 9월에 인상 기대는 지금 지난 주말보다도 조금 어제 FOMC 확인하고 떨어졌는데 네. 연말값이 그래도 연내 인하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이제 5.25까지 올려놓고 5.5의 일부 프라이싱에 다시 5%대로 떨어질 거다를 지난 주말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전일에는 그 부분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연내 인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효과도 일정 부분 약발을 먹은 거긴 하죠. 약발을 먹은 거긴 한데 그 물가에 대한 판단은 지금 근원 물가 안에 들어가는 주거비 단에서의 부담들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로 미국의 세제 혜택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구매력이 조금 살아나면서 중고차 가격 같은 게 예.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 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재화들은 수요가 이제 끝났겠거니 했는데 올해 초에 지방세 감면해주고 뭐 이런 거에 따르는 소득 효과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그런 내구재들 가격들도 올라왔는데 지금 5, 6월 달 들어오면서부터는 금리에 대한 여전히 뭐 코스트가 높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구매력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실물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까지 버텼던 힘으로 상향 조정이 된 거지 올해 뒤에 경기 여건 자체 모멘텀이 좋아서 높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올해 1, 2분기가 그래도 잘 선방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이지 하반기가 아주 좋을 거라는 기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시장의 균열도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 생각보다 논팜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미국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쪽에서 주간 실업 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20만 명 초반대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26만 명대로 예. 생각보다는 또 급등을 했고 일부 이제 잡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인디드라든지 뭐 그로스도어 같은 그런 잡 컨설팅 업체들이 보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구인 활동, 사람을 얼마나 뽑을 수 있느냐. 그런 데서 민감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연준이 보고 있는 지금 그리고 FOMC 직전까지의 메인 데이터들을 보고 들어오셨긴 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금까지의 증거는 50bp 인상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백그라운드.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도 상향했고 그리고 근원 물가를 특히나 3.6에서 3.9까지 0.3%포인트면 적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데서의 이제 단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식의 오늘 약간의 기대 이상의 매파 발언이 있긴 했지만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선행적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또 전망치를 보고 있는 지표들 가운데서는 계속 흘러내리는 방향성 자체는 의심이 그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내 인하에 대해서 시장의 미련 분명히 그런 기대들도 전일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50bp 인상은 다 못 믿어도 연내 인하까지는 아니다라는 쪽에서의 기대로 좀 움직여주긴 했는데 저희는 선행 지표들이 움직이고 간다고 하면 최소한 50bp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 차례 인상에 대해서도 7월과 8월 사이에 확인될 지표들 그래서 저희는 7월 인상도 기정사실로 확정 짓고 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그러면 9월로 넘어가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포즈 기간이 아직 그리고 미국의 주요 연구 기관들이나 IB들 중에서도 연내 동결 뷰를 유지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게 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상으로 최저금리는 높았지만 반드시 그거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뜨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뜨겁진 않고 뜨뜻한. 예. 하반기에는 근데 그게 정말 미지근해지는 정도의
흐름으로 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 단에서 아까 중고차 가격 같은 것도 예. 지금 빠지고 있고요. 주거비도 월세 단에서 올해 올라왔던 탄력들을 놓고 보면 서비스 주거비 물가가 지금 미국 전체 물가를 제일 근원 물가 중심으로 떠받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조차도 선행 지표들은 흘러내리는 방향성을 의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파월 의장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때 톤이 50bp 인상 정도 올려놨으면은 추가 액션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강해질 수도 있었는데 가서 지표들 확인하고 대응하겠다. 나중에 두고 보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했죠. 네네. 자, 근데 이제 이 금리를 조정할 경우에 연준이 조정할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주식 시장보다 오히려 채권 시장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통화긴축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 네. 미국채 2년물 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이거는 조금 더 오히려 좀 약간 도비씨보다는 허키시하게 보는 거 아닌가.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불과 우리 한 분기 전에 예. 3월 초만 해도 그때 또 미국 경제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핫하다고 작년에 경착륙 걱정했다가 2월, 3월 달에 물가 지표 일부와 그리고 실제로 소비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 고용 예. 이게 나오면서 노랜딩 얘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래서 3월 초에 FBB가 딱 3월 10일 날 파산했는데 공교롭게 이틀 전에 파월 의장이 3월 8일 날 미국 의회에 가서 이제 청문회 비슷하게 이제 경기 여건을 설명할 때 우리 이 정도의 생각한 것보다 경기가 괜찮으면 이번 달에 50bp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연말까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연방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한 5.75 정도까지도 시장도 그 정도를 프라이싱했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일부 그룹급 투자자들은 6%, 7% 연방금리 콜도 했었습니다. 그게 불과 석 달 전인데 왜 이렇게 연한 얘기 같이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이 들리죠? 그 사이에 또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리고 왕복 달리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으니까요. 네. 저희가 소모적으로 멀게 느껴지는데 그때 시점에 미국채 2년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대였습니다. 아, 당시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4%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FBB 파산 나고 또 전일에도 뭐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또 잠재적인 미국 이 고금리에 따르는 부담을 느끼는 영역들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단에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3월 초하고 지금을 비교해 놓고 보면 당시 기대보다 이번 기대치가 그리고 선도금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때는 선도금리도 5.75까지 프라이싱을 했었거든요. 네. 그 기대치를 놓고 보면 2년 금리가 지금 4.7이면 적지 않은 상승이지만 5.5%까지 7월이나 뭐 9월 중에 3분기 중에는 한 스텝은 간다라는 기대는 풀리 반영한 수준이고 50bp 인상에 대한 리스크까지 5.75까지 다 반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채 10년 금리가 4%대까지 가야 된다. 근데 전일에는 3.8% 정도에서 지지를 하면서 움직였던 건 이런 연준이 지금은 당국자 입장에서 물가 기대 이제 막 고삐를 잡고 파월 의장도 인정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서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잘 매듭을 지어야 다음 정책 기조를 넘어갈 때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좀 시장 기대를 누를 수 있는 한 50bp 인상을 던져놨지만 채권 시장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준 수준이 미국 2년 금리 4.7 정도 수준이면 우리는 이 정도에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위험자산 쪽에서는 약간은 뭐 낮은 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 달 전에도 미국채 10년 금리는 3.3, 2년 금리는 4%까지도 깨지는 연내 인하 기대를 좀 과하게 반영하면서 온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견고한 경기에 대한 기대들도 조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과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잘 접목시키면 최근에 주식시장의 혹자들은 또 주가가 연준은 아직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좀 빨리 오른 게 아닌가. 나스닥 13,500까지 와 있으니 S&P 500도 벌써 4,300포인트. 코스피도 이제 2,600대에서 조금 위험자산에 대한 속도 조절론들이 나오는데 저는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 금리 수준과 통화 정책이 물가 그러니까 블러핑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이걸 속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향후를 걱정하는 정책 당국의 염려 차원에서의 이 정도의 발언이라고 하면 미국 10년 3.8에서 3.5% 레인지에서는 주식시장이 아주 불편할 정도의 금리 수준은 아니다. 물론 하반 우리 3분기를 거치면서 조금 더 금리가 빠져주면 비용 측면에서의 위험 자산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경로는 있긴 할 텐데 대신 반대급부로 경기도 우리 막 경착륙, 침체 우려했던 부분들은 많이 덮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저는 나쁘지 않은 수준의 금리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금리 발표, 그 FOMC 이후에 파월 의장 발언 이런 것들은 진짜
석 달 전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SVB 사태 터지기 이틀 전에 금리 올린다는 얘기했던 거 보면 파월 의장도 역시 헛발질 많이 하는 것 같고, 역시 그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참 위험한 것 같은데 그 네. 내려갈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물가는 이 부분이 지금 뭐 4%라고 하는 것이 과거 9%에서 비하면 엄청 떨어졌다 하지만은 원래 목표는 2% 아닙니까? 그거에 보면 여전히 2배예요. 네. 이 부분이 여전히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앞서도 제가 뭐 중고차부터 주거비, 렌트 뭐 이런 걸 다 얘기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어저께 파월 의장도 짚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들 중심으로 상품 가격, 유가가 전일에도 이제 WTI는 $6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기의 어려움 정도들이 반영되는데 최근에 비철 금속들도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렇죠. 일부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조금 뭐 올해도 또 에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인 자원 가격들이 그렇게 아까 일시적인 정책, 재정 지원 뭐 이런 쪽에서의 구매력 정도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중국도 지금 자꾸 정책 쪽에서의 뭔가 지원 기대들을 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받쳐주면 중국 부동산 경기가 바닥쳤다고 해도 자원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고, 그런 단에서의 기대들을 놓고 보면 저희는 지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같은 데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펀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경로를 올해 말 내년 초까지의 미국 물가 경로 기대로 놓고 보면 올해 미국 물가가 작년에 제일 높았던 구간이 2분기 말에 3분기 초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미국도 6월 CPI를 보시면 이제 3%대 물가를 보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려오긴 하지만 하반기에 기저효과 먹고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는 에너지 가격 그 기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반등해도 다시 이전에 걱정했던 4자대를 가서 또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주지는 않고 내년도까지는 안정범위 2% 내로 안착하는 경로 자체를 의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투자 포인트 중에 물가에 대한 염려들을 좀 덮고 갈 수 있는 제일 핵심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짚어보지 않을 게 이게 미국이 어떤 아무튼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동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지금 가뜩이나 뭐 1.75, 175bp나 이제 한미 금리 차가 네. 벌어져 있는데 네.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정책에도 고민을 더 안겨줄 것 같아요.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스텝 정도에 대한 기대까지는 반영돼 있고, 그걸 감안하고도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다른 뭐 수급적인 예. 이벤트가 있었다 해도 1,300원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외금리 차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금과 옥조처럼 움직이는 공식은 아니다라는 예. 게 지금 현재 환율대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오늘 뭐 달러가 조금 강세가면서 1,280원 반등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연준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50bp를 다 올릴 수 있는 체력도 조금 불가할 거고, 예. 그렇게 만약에 한 스텝을 더 밟았을 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담,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안에 부동산 PF 중심의 구주주 정도 거쳐야 예. 되고,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미국보다는, 그리고 미국보다 물가 안정 경로가 우리는 지금 이미 6월 물가에 또 우리도 기저효과 덕분이긴 하겠지만 2%대 물가를 볼 거다라고 경제부총리께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물가 안정 기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캐나다, 호주 같은 데는 깜짝 인상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정들에 비하면 미국이 앞으로 추가로 한두 차례, 근데 저희는 한 차례까지는 인정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 200bp 정도 한미 금리차 벌어지는 수준에서는 원달러 환율 1,3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추가 긴축에 대한 대응이 좀 신중하게 계속 바라볼 공간이 크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거다. 동결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각 국가마다 이제 이 뭐 경제 상황이 다르고 네. 금융 여건이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정책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호주, 캐나다는 중단했다가 다시 올리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네. 지금 말씀 정확히 보면 미국이나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요약해도 될까요? 미국은 그 가능성이 뭐 한 과반 이상. 뭐 어제도 CME 패드와치 보시면은 7월 인상 확률을 한 70% 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현재 기대치로 놓고 보면 오늘 이제 국고 3년 금리가 3.6%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데 3.75까지 간다라는 기대를 놓고 보면 우리는 50%가 되지 않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은 조금 바라보면서 지금 약간의 주시장 조정의 빌미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은 지금 남아있는 물가 조정하고 그 반대급부로 견고한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미국과 뭐 한국도 생각한 것보다는 경제에 대한 우려나 그리고 하반기에
수출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들을 지금 예. 좀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정도의 통화정책 기대는 아니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 2, 3년을 돌이켜 보면 통화 정책에 관한 우리가 한 발 앞서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메리츠 증권의 윤여삼 자산매분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